곧바로 돌아왔죠.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용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파리에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파리 올림픽을 보니까요. 운동장 안 만들어도 파리 전체를 그냥 이용해서 맞습니다. 하는 경기들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가고 싶은데 예. 이 한국에서 또 뉴스 파이팅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TV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상들이 남겨둔 유물로 그렇게 대대손손 네네. 예, 관광까지 파리 부럽기도 하면서 우리 파리에서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식 있습니까? 네, 먼저 탁구 그리고 유도에서까지 정말 값진 동메달 소식이 이번에는 전해졌는데요. 네. 임종훈, 신유빈 선수로 이루어진 탁구 혼합 복식에서 우리나라가 홍콩 팀을 정말 너무 손쉽게 이겼달까요? 그래요? 4대 0으로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또 마지막에는 듀스도 여러 번 하면서 스릴까지 더해주는 그런 그렇군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동메달을 건대 이어서 유도에서 이준환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를 꺾고 81kg급에서 동메달 차지했습니다. 정말 값진 동메달이었는데도 이준환 선수는 이제 금메달만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네. 아쉬웠다라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수영에서도 투혼이 전해지고 있는데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종 6위로 메달 획득에는 실패를 했지만 이렇게 결승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사상 첫 기록입니다. 그래요. 수영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체격 차이를 보세요. 맞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우리 선수들 끝까지 응원하고요. 이번에는 대통령실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네요? 네, 맞습니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기관인 제2부속실 조만간 구성을 해서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이 올 초에도 설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이 신년 대담에서도 이 얘기를 직접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시즌에 당권 주자들이 모두 이 제2부속실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네. 또 최근에 김 여사가 수사를 받기도 그랬죠. 하는 등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대통령실 내에서 더 확대되면서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2부속 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 수석실 시민사회 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벌써 내정까지 된 거 보니까 진행이 착착 되고 있나 보네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특별감찰관 이것도 같이 임명해라 계속 주장했던 것 같은데 특별감찰관 언제든지 임명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추천을 하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이 추천은 국회 몫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201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에 지금 8년째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뭔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국회로 가봅니다. 방송사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는 이 방송사법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단독 처리를 하면서 네. 이 4개 법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네. 5박 6일간 진행이 됐던 이 무제한 토론도 종결이 됐고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필리버스터가 모두 111시간 40분 진행이 됐습니다. 예. 역대 두 번째로 긴 필리버스터가 됐고요. 종결이나 법안 표결 시간 제외하고 순수 토론 시간만 해도 109시간 34분을 기록했습니다. 소수자를 위한 필리버스터, 진짜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그 야당에서 24시간으로 그 규정을 하지 말고
진짜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본다면 국민들의 관심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무의미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에선 제2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측에서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면서 대통령에게 제2요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제2요구권 행사를 사실상 시사한 걸로 보이고요. 대통령이 이 제2요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게 네. 원래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이르면 오늘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안 제가 했고 이 송부 기한을 딱 어제 하루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이르면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국회 답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고서가 오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지금 의결 즉시 이 후보자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서 예. 뭐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될 그러니까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라는 게 업무상, 그러니까 직무상, 뭐 법률, 헌법을 위반해서 중대한 위반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다 안 될 때 탄핵을 하는 건데 아무것도 일을 안 했는데 탄핵부터 한다. 이건 좀 국민들 입장에서도 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도돌이표 같은 탄핵 좀 그만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됐는데 이게 논란이에요? 네, 맞습니다. 군 정보요원의 신상, 개인정보 이런 기밀인데요. 네.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의 군무원이 구속이 됐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네. 자신의 노트북으로 이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해서 이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현역 군인 출신이고요. 네. 정보사의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지금 이 군무원은 자신이 유출을 한 게 아니라 네. 노트북이 해킹이 됐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말이 됩니까? 군 정보사에서 소속한 사람이 해킹이 됐다뇨. 그럼 바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들이 급히 귀국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러시아, 중국, 몽골, 캄보디아 각국에서 활동을 하던 요원들 일부가 급히 귀국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지금 대북정보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기밀 서류만 소각을 하고 뭐 업체나 뭐 차, 거처까지도 그대로 놔둔 채 삼국을 통해서 그렇죠. 네, 제3국을 통해서 급히 귀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네. 전해집니다. 예. 이렇게 신분이 노출이 되면 다시 파견을 하는 것이 좀 사실상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예. 정보망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기밀을 중국에 넘겨가지고 결국에 외국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들까지 급히 귀국하고 이게 다 세금 낭비 아닙니까? 근데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지금 처벌이 어렵다는 그 이유가 지금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간첩죄는 기밀을 적국 그러니까 북한에 넘길 때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넘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관련 기밀은 지금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적국이 아니라서 간첩법 처벌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느냐라고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네. 지난 국회 때 이 간첩법 개정안 4건이 발의가 됐는데 그중에 3건을 민주당이 냈고 그런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서 이게 무산이 됐다라고 네.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국민
국민, 국위까지도 지키는 법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의 기밀을 어느 나라에 넘기든 간에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뭐 중국이 됐든 뭐 이태리가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이러면 다시 이렇게 외국에 있는 요원들도 귀국을 해야 되는데 이 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이기는 하네요. 한동훈 대표가 오랜만에 입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피해자 소식인데요.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서 팀원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네, 지금 사태가 계속해서 커지는 가운데 네. 팀F 그러니까 팀원과 위메프의 지연 사태를 불러온 구영배 큐텐 대표 네. 그리고 팀원과 위메프 대표까지도 어제 국회 정무위에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네. 구영배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게 사태 발생 이후 22일만 3주도 넘겨서 네.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큐텐 지분을 포함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영배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무위에서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중요하죠. 네,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80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원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물건을 살 땐 몰랐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자들은 돈을 2달 정도 뒤에 맞습니다. 받다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는가 좀 궁금해지는데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도 정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정무위에서 티몬 그리고 위메프 외에도 큐텐그룹의 이커머스 계열사들이 있는데 네. 인터파크 커머스, AK몰에 대한 정산 지연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네. 구영배 대표가 이들 몰도 정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파크 커머스가 이번 주 월요일에 네. 일부 입점 판매자에게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터파크 커머스가 월간이 아니라 주간으로 정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이 정산일이 매주 월요일인데 네. 이번 주 일부 정산이 어려워졌던 겁니다. 인터파크 커머스 관계자는 이 지급이 지연된 정산금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피해자들의 속도 그렇고 또 여기서 판매하는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누가 피해자고 또 누가 가해자고 이런 게 없네요. 전부 피해자가 됐는데 그룹의 입장 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